여러분, 문재인 정부 진짜 끝까지 펑펑이네요. 예. 임기 말에 법까지 바꿔가면서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거예요. 153개 재정수반 법안의 부담액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 금액이 무려 말입니다. 여러분 73조 340억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73조 340억 원이나 돼요. 이게 여러분 내가 고생스럽게 돈을 벌어봤다면 돈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예. 돈 많은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돈을 벌어보면 진짜 다르거든요. 맨날 데모하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뜯어내기나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저는 경제를 알기나 아나 싶어요. 물론 이념에 국한되더라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행태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돈 퍼주기에 익숙하고요. 그 퍼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 편, 네 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지난 5년간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은요. 근면과 성실이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번다. 이게 대한민국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정부가 돈 주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더 안타깝다. 여러분 5년간 153개 재정수잔 법안에서 73조 34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 어쩔 수 없는 돈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돈도. 불가피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손실보상.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비용. 왜냐하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과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수당을 신설한다든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했다든가 이게 연평균 하면 1조 4,392억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출산 부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든가 첫 만남 이용권에도 4,261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9,619억 원도 있고요. 9,619억. 그런데 여러분 저출산에 대한 대응 맞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그만큼 돈을 많이 쓰는 것 당연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했습니까? 돈을 이렇게 썰어다 붓고도 말입니다. 정부의 저출산율은 정부가 발표하는 출산율은 매년 급감했어요. 전세계 꼴등이에요. 전세계 꼴등. 0.81까지 떨어졌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갖다 붓는데도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선거를 위해서 갈라치기도 하고요. 돈 주면서 퍼달라고 선심성으로 퍼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는 달랐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법 개정으로 세금이 늘어난 재정부단 연도입니다. 연도별로예요. 2017년만 해도 뭐 9조 2,4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018년에는 15조 3,300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첫 두 해는요.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여러분 떨어졌잖아요. 6조 1,915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5조까지 떨어졌습니다. 5조 994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요. 14조 6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14조 6천억까지. 이게 결국 주거급여 확대 이런 거 있잖아요. 현금 살포하는 거. 또
문재인 케어라고 이야기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말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 경제를 멍들이고 있고요. 계속 뿌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감당 누가 합니까? 이거 감당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또 돈을 안 뿌리느냐? 뿌립니다. 이게 돈을 뿌리는데 문제는요. 이게 규모 있게 뿌리지 않으면 적재적소에 뿌리지 않으면 분명히 시장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보면 많이 뿌리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 우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우려가 점점 현실화될 거예요. 한쪽에서는 공약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가 때문에 죽겠다. 지금 그 상황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 나라 빚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빚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거의 400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075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법 바꿔서 워낙 돈을 많이 뿌려대니까 이렇게까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요. 59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75조 7천억까지 늘어난 걸 보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라 곳간을 다 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명분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국민에게 나라 곳간이 파괴가 됐다는 것은요. 결국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실탄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탄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방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탄이 없으면. 그런데 실탄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 있는데 결국 그것을 부담하는 것은 국민일 거고 국민은 더 앞으로 세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저는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은 계속 올려야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퍼주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게 이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172석을 무너뜨려야 돼요. 앞으로 그것도 2년이나 남았습니다.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들끼리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있겠죠. 그나마 그게 나은 방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이것을 보면 여러분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돈을 뿌린 것 결국 그게 부메랑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거예요.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